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월 6일자 세계일보 조영경 드라마 작가의 성공한 재테크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고요. 논평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격이 운명이란 말을 자주 쓰고 생활 속에서 절실히 실감하기도 한다. 재테크 노하우도 성격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성실하지만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 친구 A의 재테크 방법은 오직 은행 이용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예금 이자를 비교하지도 않고 집 가까운 은행만 이용한다. 가끔 은행에서 단골 고객에게 주는 치약, 칫솔이나 주방세제를 받을 때마다 A는 행복해한다. 그 은행에서 몇 년 전부터 연말이 되면 A의 이름 석자가 또렷이 새겨진 빨간 수첩을 선물한다. 금박으로 은행 이름이 새겨진 수첩 앞면에 개인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게 경이로웠지만 무엇보다 돈의 규모보다 몇십 년을 꾸준히 이용한 단골 고객을 우대하는 은행이 멋져 보였다. 재기발랄하지만 산만하다는 말을 학창시절부터 들어온 친구 B의 재테크 원칙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이다.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한다. 주식과 적립식 펀드 그리고 예금 이자가 높은 곳을 찾아다닌다. 주식은 오직 국내 우량주인 XX전자 주식 하나만 매수하며 국내 상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적립식 펀드만 가입한다. 증권회사 담당 직원이 수익성이 높다며 개별 종목을 추천할 때마다 B는 정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단 한 번도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 적이 없다. B는 정기 예금에 가입할 때마다 야무지게 이자를 비교 분석한다. 새마을 금고나 신협의 특판 정기 예금을 잘 찾아낸다. 매번 경영평가 등급을 확인하고 한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을 했는지를 직원에게 반드시 물어본다. 정기 예금은 주거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B는 서슴없이 기차를 타기도 한다. 어느 날 문득 B는 자신이 너무 돈을 쫓아다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B는 마음을 바꿨다. 높은 이자를 위해서 낯선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미리 맛집과 근처 관광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실제로 방문한다. 덕분에 설렘도 있고 여유도 생긴다. 어느 날 B와 통화를 했는데 운길산역 근처 물의 양귀비꽃이 환상적이라며 들뜬 목소리로 말한다. 남양주시 어느 곳에 특판 정기예금이 나온 모양이지만 B는 짧은 여행도 살뜰하게 즐기고 있다. 신중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말을 듣는 친구 C는 가장 안전한 건 실물이라는 신념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한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면서 가격이 비싼 신규 분양은 받지 않고 주로 원룸이면서 어느 정도 연식이 되어 월세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한다. 이렇듯 세 친구의 재테크 노하우는 각기 다르지만 그들은 자신에 맞게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그들은 매달 어려운 국외와 국내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6만 원으로 3명의 어린이를 후원했지만 지금은 10명을 후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다. 성공한 재테크란 우선 마음이 편하고 일정 금액을 남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내놓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 새 친구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본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논평을 하게 되면은요, 사람들마다 성격 차이로 재테크하는 방법이 각양각색입니다. 사실 돈을 벌려면은요, 이런 재테크보다도 사실은 여유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무역에 투자하게 되면 훗날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재테크 할 때는 7이나 8으로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바로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즉,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몰빵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네, 망하는 지름길이지요. 우리가 예를 들게 되면은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권리 분석에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법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분석입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할 거냐 지역 분석하고 또 수익 분석입니다. 얼마만큼 연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 분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는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방도시에 투자할 때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 투자해야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지역에는 투자 가치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하거나 또 예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이라든가 은, 또 기축통화인 엔화라든가 달러 같은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곳에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것이 바로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작가의 말처럼 바로 성공한 재테크란 우선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남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 것처럼 여러분 돈을 벌게 되면 SOS라는 게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SOS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S라고 하는 것은 세이빙입니다. 돈을 벌면 저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O라고 하는 것은 오퍼링입니다. 기부, 헌납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또 S라고 하는 것은 스펜딩입니다. 과소비를 하지 않고 현명한 스펜딩, 소비를 바로 하는 것이 최상의 재테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즉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요.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재산이 많아서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재테크한다고 무릇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면 제
타인으로부터 고소 고발로 인해 인생살이가 복잡해지며 고난과 역경이 자신의 앞길에 가로놓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